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입니다. 그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파사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부르주 칼리파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0년 12월 30일 영상입니다. BTS 멤버 B의 생일을 축하하는 초대형 미디어 쇼가 무려 3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랍의 왕이 아닌 한국 연예인 김태형의 얼굴이 건물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BTS 팬 아미의 힘입니다. 그 아미들이 연합해서 그 율법의 나라 이슬람 아랍의 권위를 흔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출시 광고를 여기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기아의 새 로고와 첫 전기차 EV6를 여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부르주 칼리파 미디어 광고의 가치의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영상을 한번 올리는 최소 비용은 우리 돈으로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만 광고한다 해도 약 30억에서 100억대의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뜻을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파사드는 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미디어는 매개체, 연결해준다는 의미이고 얼굴로 무엇인가를 전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파사드라 하면은 건축물의 얼굴, 즉 정면을 말하는 것이고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의 정면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는 분들끼리 이런 말도 합니다. 와, 저 여자 파사드 죽이네. 이 말은 외모가 이쁘다,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 파사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부르주 칼리파 전망대입니다. 평일인데도 기다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저때 기분은 참 여러 가지인데 분명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높은 데 올라왔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 빌딩을 우리나라 기술, 삼성의 기술로 지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분명 그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두바이의 어둠이 시작되면서 부르주 칼리파 미디어 영상도 시작됩니다. 있는 존재만으로도 화려한 건물에 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자 그대로 불야성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계 최대의 두바이 쇼핑몰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을 했지만은 저 역시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미디어 파사드가 하는 중요한 역할의 일부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사례는 2004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이 파사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홀로그램을 붙인 유리판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고 RGB 칼라, 즉 빨강, 파랑, 녹색의 LED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 현란한 빛의 리듬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간단한 원리지만 당시만 해도 이 첨단 파사드는 정말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제 연구실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매일 보고 다녔는데 물고기 비늘 같던 이 미디어 파사드는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서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은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을 나서자마자 마주하는 건물, 옛날 대우 빌딩이 바로 서울스퀘어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고 웅장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건물의 파사드를 더 친근한 이미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이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름의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건물로 인식하게 하자.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출발 동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으로 어떤 이벤트도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건물은 약 42,000개의 LED 도트를 설치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창틀용 도트와 타일벽에 사용하는 도트 두 종류입니다. 좌측의 검은색이 창틀용 도트이고 우측이 타일벽에 사용하는 도트입니다. 이 도트들이
건물의 벽면에서 상하로 30cm, 좌우로 50cm 간격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격이 더 촘촘하면 더 섬세한 영상이 됩니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영상입니다. 그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국가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그 효과는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건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변 건물이 15%가 비어있을 때도 서울스퀘어는 비어있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임대료 비싼 순서로도 서울시에서 8번째입니다.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언컨대 미디어 파사드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점포까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 파사드 효과와 특징입니다. 첫째, 경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경제 활동이 다양해집니다. 미디어 파사드 효과로 도시가 살아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과 호주의 시드니, 이 두 도시가 그렇습니다. 다채로운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로 엄청난 관광 효과를 일으켜서 두 도시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겨울에도 미디어 파사드 효과는 특별하다고 합니다. 둘째, 탁월한 광고 효과입니다. 기업의 자랑거리는 알려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고 온 천지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콘텐츠, 즉 내용의 참신함입니다. 식상한 영상으로 홍보를 하면은 식상한 기업, 진부한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오직 독특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최신 넷플릭스 미디어 광고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에서 미디어로 관객과 함께하는 인터랙티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놀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용과 기법도 참신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영화회사 넷플릭스에서 여전히 길거리에 사는 새로운 미디어 광고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인식돼서 건물, 기업,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됩니다. 넷째, 도시의 문화예술 감성이 높아집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공공미술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도시 경관이 좋아지고 삭막한 도심에 볼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도시가 문화적 정서로 활기를 띠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유지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입니다. 하루 6시간 기준 미디어 파사드 한 달 운영 비용이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백화점 정면과 측면에 꽉 채운 지름이 83cm인 유리디스크 4330장 LED 조명 전기료가 한 달에 50만원이면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광고 효과를 연간 150억 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산술적 효과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훨씬 더 큰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은 미디어 아트 전문기업 아티즘의 지원과 정보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더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